자, 그 다음에 원가 계산의 절차를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시간부터 원가 계산을 쭉 할 텐데요. 2장부터 원가 계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가 요소별 원가 계산, 두 번째가 부문별 원가 계산, 세 번째가 제품별 원가 계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제품별 원가 계산을 한대요. 요거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각각 배우게 됩니다. 개괄적인 얘기가 뭔가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요소별 원가 계산은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원가를 발생 형태에 따라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 세 가지로 분류하는 해서 집계합니다. 요소별 원가 계산 단계에서 원가의 요소별 집계 외에도 각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해서 파악하지만 재료비와 농업비는 대부분 직접비에 해당하고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직접 재료비라고 이렇게 계산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와 농업비는 대부분 직접비에 해당하니까 직접 농업비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조경비의 대부분은 간접비에 해당하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냥 제조 간접비 이 세 가지로 원가를 집계하는 게 바로 요소별 원가 계산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 기간 동안에 직접 재료비가 얼마 들었는지 직접 농업비가 얼마 들었는지 그 나머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을 뺀 모든 제조경비가 제조간접비죠. 이렇게 집계하는 절차가 첫 번째 단계인 요소별 원가 계산이다. 자, 그 다음에 부문별 원가 계산은요. 자,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 집계된 원가 중에서 제조간접비를 그 발생 장소인 원가 부문별로 구분해서 집계하는 절차. 자, 직접 재료비니까 제품이 A가 있고 B가 있으면 누가 썼는지 알 수 있잖아요. 누가 썼는지 알 수 있잖아. 얼마? 이렇게. 근데 요거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으니까 나눠주면 되는데 이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는 이거를 그냥 막 나눠주지 말고 이것을 발생하게 된 원가 부문별로 다시 쪼개요.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쪼개서 이 원가를 다시 이렇게 나눠줍니다.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이렇게 읽어볼게요. 제조 간접비를 그 발생 장소인 원가 부문별로 구분해서 집계하는 절차. 그래서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 집계된 원가 중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는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시키고 부과라는 말. 그런데 제조 간접비는 여러 제품의 제조를 위해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니까 특정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발생한 장소, 이 부문별로 집계를 해두었다가 여기 이제 집계가 끝났겠죠. 그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배분, 배부라고 해요. 배부. 그래서 부문별 원가 계산은 이제 2장에서 요거 계산하는 방법 배우시고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는 주인공이 이거죠. 이거를 여기를 잘 모아가지고 금액 결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제품별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직접비는 부과시키고 이렇게 와서 추적이 안 되는 것들을 배부시켜서 합계를 내는 게 마지막 단계인 제품별 원가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부과라는 단어, 배부란 단어. 자, 특정 제품에 집계하는 거, 추적이 되는 걸 특정 제품에 집계하는 것을 부과라고 표현하고 제조 간접비를 일정 기준에 따라서 각 제품에 인위적으로 나눠주는 걸 배부라고 해요. 배부. 제품에 나눠주는 걸. 그리고 이제 배분이라는 말도 있는데 시험에서는 뭐 혼용해서 씁니다. 배분이라면 다 나눠주는 건 맞는 거잖아. 배분을 해준 거나 배분을 해준 거나. 예? 근데 배분이라는 것이 좀 더 큰 뜻이고요. 추적이 안 되니까 나눠주는 거야. 배분이. 그런데 제품에다 나눠주는 걸 보고 배부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시험에서는 혼용해서 씁니다. 둘 다를 이렇게 정확하게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여기 요 과정 배울 때 3장에서 요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방법을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직접 배분법,
배분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부라고 해야 되겠어요? 정확한 명칭은 배분법이라고 써야 돼. 왜냐하면 제품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 근데 직접 배분법이라고 했다가 배부법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혼용해서 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요거를 2장에서, 요거를 3장에서, 4장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원가 계산하는 뭐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주로 종합 원가를 배우게 됩니다. 자, 원가 계산 방법의 분류 볼게요. 이제 객관식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들이네. 이건 전체 숲이에요. 그래서 원가 계산하는 방법은 순서는 알아야 되겠죠. 요소별로 원가를 다 집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문별 원가 계산은 이 제조 간접비를 각 부문으로 나눠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품으로 나눠주는 게 제품별 원가 계산까지다 라는 얘기네요. 이 원가 계산 방법에 분류 볼게요. 원가를 집계하는 방법. 첫 번째, 원가를 집계하는 방법. 또는 이거를 그 생산 형태에 따른 분류라고 볼 수도 있네요. 자, 원가를 집계하는 방법 또는 생산 형태에 따라서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이 있대요. 개별 원가 계산. 이건 회계 1급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종합 원가 계산. 개별 원가 계산 뜻 볼게요. 개별 원가 계산이란 개별 생산 형태. 이 사람은 개별 생산 형태의 기업. 개별 생산이라는 얘기는 주문 받으면 그때그때 물건을 만드는 거. 오케이? 개별 생산 형태의 기업에서 채용하는 원가 계산 방식이고 원가를 개별 작업별로 주문 받은 거 하나 작업, 다른 주문 받은 거 하나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합니다. 자, 개별 생산 형태란 종류, 모양, 크기가 서로 다른 제품을 주문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형태. 예를 들면 기계 제작업, 뭐 기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주문 받으면 하나 만들고, 그래서 그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다 모으고, 뭐 배 만드는 사람, 배를 뭐 대량으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 없죠. 주문 하나 들어오면 만들고, 건설업, 집 한 채 지어주고 이런 업종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은요, 연속 생산 형태의 기업에서 채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생산 형태가 여기는 개별 생산, 개별 주문 생산, 여기는 연속 생산. 그리고 일정 원가 계산 기간별로 발생된 원가를 각 제품별로 집계하는 게 아니라 제조 공정별로 집계를 해요. 아까는 개별 작업별로 집계를 했죠. 그것이 만들어진 제품일 거니까. 이거는 공정별로 집계를 하더라. 자, 연속 생산 형태란 규격이 통일된 제품을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생산합니다. 대량 생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정한 원가 계산 기간 동안에 발생한 원가를 공정 전체로 계산을 해서 물건 나온 개수대로 이렇게 나눠서 원가를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화학공업, 제지업, 제당업 등에서 주로 채택하는 방법이다. 뒤에 문제 푸시다가 이런 문제를 많이 만나게 돼요. 어떤 업종이 뭐 종합원가 계산에 적합한 업종, 개별 원가 계산에 적합한 업종 이런 것들 뒤에 봐보시면요. 참고하시면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뭘 만들어 놓고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라 주문 받으면 그때그때 물건이 다 달라. 예? 그래서 개별 작업별로, 개별 제품별로 원가를 계산하고 종합 원가 계산은 왕창 다 만들어요. 똑같은 것을. 그래서 팔아 그냥. 예? 그런 거 보고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원가를 측정하는 방법. 원가 측정 방법. 예, 원가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가 계산 방법을 분류하면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 전부 원가 계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 전부 원가 계산. 무슨 말인가? 자, 실제 원가 계산은 모든 원가 요소, 즉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를 제조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모두 집계해서 제품의 원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거기 이제 도표 보시면요. 보세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나머지 제조 간접비. 실제 원가 계산은 뭐냐면 이 금액 다 실제 발생한 거. 직접 농업비도 다 실제 발생한 거.
제조 간접비도 다 실제 발생한 거. 이게 실제 원가 계산이에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실제 원가 계산을 이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제품과 재고구매 가액으로 매출 원가를 기록한다. 그 다음에 정상 원가 또는 평준화 원가 계산은요. 직접 재료비는 실제예요. 직접 농업비도 실제인데 제조 간접비가 실제가 아니야. 예정 금액이에요. 1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거라고 추정되는 원가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정상 원가 계산 또는 평준화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직접 재료와 직접 농업비는 실제 발생한 원가인데 이 제조 간접비는 미리 정해놓은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 즉 1년치의 금액을 추상을 해가지고 뭐 한 개당의 뭐 배부율을 설정을 해요. 뭐 시간당이 됐건 제품 한 개당이 됐건 그래서 배부를 받아. 그럼 바로바로 물건값이 계산이 될 거니까 그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정상 원가 계산이다. 표준 원가 계산은요. 이건 전산 선생님 1급에서 배우는데 모든 원가 요소를 미리 정해놓은 표준 원가로 제품을 측정을 해요. 여기도 미리 정해진 표준, 여기도 정해진 표준, 여기도 정해진 표준. 내용만 봐두시면 되겠어요.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모두 다 실제 원가 계산. 제조 간접비만 예정 원가. 전부 다 표준 원가. 원가를 어떤 원가로 측정할 거냐, 실제로 할 거냐, 예정으로 할 거냐, 표준으로 할 거냐. 그 다음 원가 계산 범위. 전부 원가 계산이 있고요. 변동 원가 계산이 있네요. 자, 이것의 차이는 뭐냐? 읽어보시면 고정제조 간접비. 고정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가 뭐예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을 뺀 나머지 거죠. 근데 그 중에 조업도에 따라서 움직이면 변동제조 간접비고 안 움직이면 고정제조 간접비야. 이 고정제조 간접비를 뭐 대표적인 게 임차료. 조업도에 상관없이 임차료는 일정하죠. 이런 것들을 원가 계산을 할 때 원가 계산하는 원가에 포함시킬 거냐 아니면 이것들을 그냥 다 기간 비용 처리할 거냐 그냥 영업의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그냥 비용 처리해버릴 거냐 합칠 거냐 합치자 전부 원가 계산 이것들을 그냥 비용 처리하자 변동 제조 간접비만 포함시키고 고정 제조 간접비는 기간 비용 처리해서 원가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자 하는 게 변동 원가 계산이에요. 읽어볼게요. 전부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 모두를 제품의 원가에 포함시키는 방법이고 기업 외부에 공포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이걸 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변동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변동 제조 간접비를 포함시키고 고정 제조 간접비는 기간 비용 처리하죠. 판매비와 관리비든 영업의 비용이든 그런 방법이 있더래요. 자,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원가 계산 방법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나 되네요? 7개입니까? 이거는 생산 형태고, 측정 방법이고, 원가 계산 범위니까, 우리 회사는 개별 생산 형태의 기업입니다. 그럼 개별 원가 계산을 써야죠. 그 원가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실제로 쓰겠습니다. 그럼 개별 실제 원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하겠다. 그럼 개별 실제 전부 원가 계산. 이렇게 한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개별 실제 변동 원가 계산을 쓸 수도 있죠. 그럼 두 가지. 개별 원가 계산인데 정상 원가 계산을 쓰고 전부 원가를 쓸 수도 있고 변동 원가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여기 세 가지, 여기 두 가지. 그래서 2는 4, 3, 12. 종류로 보면 12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이제 끝나면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죠. 풀다 보면 어디가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